종목들로 매기가 좀 모여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는 뭐 뚜렷하게 있죠. 지금 계속해서 신저가 보였던 뭐 카카오를 비롯해서 뭐 동서, 파라다이스 같이 업종 대표 종목들, 뭐 로엔이나 KG 이니시스 같이 또 이런 섹터를 대표하는 종목들, 뭐 한콤이나 더존 비즈원 같이 좀 독점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신뢰성이 높은 실적을 발표하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들이 다시금 포트를 채울 때 최일선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일단 추석이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흐름을 우리가 좀 찝어낼 수 있는 그런 단선은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중소형주 쪽으로 좀 매겨 확산이 돼야 시장이 좀 끌잖아요, 분위기 자체가. 그렇죠. 지금 그런 게 없어서 굉장히 위축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김경원 팀장은 중소형주가 가기 위한 요건은 어떤 데 있다고 보시나요? 네, 사실 중소형주가 안 가긴 하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저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주식의 기본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PER 지표라는 것을 사실 뭐 주식의 성장성 지표라고 해서 뭐 저평가와 고평가를 구분하는 데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주식 가격이 어떻게 보면 고정돼 있고 EPS 그러니까 그 주당 순이익, 회사의 실적이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시장이 코스닥이 안 좋더라도 실적이 계속 성장하는 숫자들을 내주면 결국은 주식 가격이 고정돼 있으면 EPS는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퍼는 떨어지게 됩니다. 퍼는 떨어지게 되면 어쨌든 뭐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탐방을 가서 혹은 뭐 기업들을 방문하고 나서 싼 기업들 그러니까 뭐 동종업계 대비 싸거나 아니면 성장성 대비 싼 것들을 계속 찾으려는 노력을 계속적으로 앞으로 할 거기 때문에 결국은 회사라는 게 주가가 안 가고 실적이 올라오면 싸집니다. 싸지면 결국은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담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논리를 생각하면 물론 이제 수급적인 논리로 지금 뭐 사실 액티브보다는 패시브 자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완전한 소외 국면에 좀 위치해 있지만 요거를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주식이 싸질 때 어떻게 보면 주식이 싼 게 널려 있을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주식의 핵심은 실적이다. 그래서 실적이 3분기도 그렇고 이제 곧 뭐 3분기 실적 시즌에 이제 10월, 11월 들어가면 이제 돌입을 할 텐데 그러한 부분들을 미리 대비하고 선취매 해놓는 게 오히려 지금 추석 이후의 장세에서는 유효할 수 있다. 좀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추석 이후를 모두 다 생각을 해보자고 말씀하셨어요. 시기적으로는요. 첫 번째 주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수출이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내수는 부진한 이 자동차주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 이야기 많이 하시네요, 두 분 다. 김경원 PB님은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사실 어제 저도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사기는 부담스럽고 대형주는 사야 될 것 같은데 현대차가 올라오니까 현대차도 퍼도 싸고 바닥에 있으니까 부담 없다라는 논리로 인해서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 질문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많으신데 우선은 관점은 이렇습니다. 우선은 8월달 자동차 데이터가 일부 좀 발표가 좀 된 부분들을 다시 리뷰를 좀 해드리면 해외 쪽 공장 그러니까 현대차와 기아차, 모비스 전부 다 해외 공장과 국내 공장이 있는데 해외 공장의 출고는 굉장히 양호하게 판매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내수 쪽의 판매는 굉장히 부진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6월달 이후로 이제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는 이제 소비세 인하가 종료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약간 요 부분들이 약간 좀 영향을 미쳐서 판매량이 약간 좀 떨어진 부분들도 분명히 좀 존재를 좀 하겠지만 지표상으로는 좀 극명하게 차이가 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8월달에 현대차 해외 공장 판매가 26만 대가 나왔습니다. 11% 정도 성장을 좀 했고요. 오히려 이제 그 내수 쪽 같은 경우는 17% 역성장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 기아차를 한번 좀 살펴보면 해외 공장이 12만 대 팔려서 YOY로 보면 무려 56% 고성장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기아차 내수 쪽만 보면 10% YOY로 역성장이 나왔습니다. 극명하게 좀 갈리는 지표들이 좀 발표가 좀 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사실 현대차 퍼밸류에이션 싸고 밑에 굉장히 좀 많이 빠졌고 했기 때문에 예전에 해외 쪽 공장도 가동률이 안 올라왔었을 때 그리고 내수 쪽도 가동률이 안 올라왔을 때랑 비교해서는 조금은 개선된 수치입니다. 수치긴 한데 요게 지수를 현대차와 기아차 자동차 섹터를 추세적으로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동력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느냐? 저는 약간은 단기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아차가 56% 이상의 고성장이 좀 나왔는데 이쪽에 지금 기아차가
2016년 그 6월 달부터 멕시코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가동률이 굉장히 좀 빨리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글로벌하게 북미 쪽에 보면 멕시코가 생산 기지로 나중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쪽에 K3 생산 차량이 굉장히 지금 생산이 급격하게 좀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고 그게 약간 좀 반영이 좀 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인 효과가 약간 좀 완화가 되는 9월 달 그리고 10월 달 정도의 그 흐름이 체크가 돼야 확인이 돼야 추세적인 자동차 지표들이 올라온다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뭐 저평가에 대한 매력 그래서 기술적 반등에 대한 메리트는 분명히 좀 있는 부분들이지만 어쨌든 뭐 1, 2%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뭐 10% 이상의 추세적인 수익을 보고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관점에서는 현대차는 좀 짧게 매매하는 게 단기적으로는 유효하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차를 단기 트레이딩 전략 네. 제시를 하셨고 정경훈 팀장의 의견은 좀 다를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표정을 보니까요. 예, 큰 의미에서는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흐름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본다 그러면 이제 일본차 흐름을 좀 안 볼 수가 없어요. 일본 쪽 자동차 쪽을 좀 바라보게 된다면 보통은 이제 우리나라랑 이제 롱숏, 우리는 뭐 현대차 쪽이 좀 주가가 좋으면 일본 차가 내려가고 이런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요즘에 일본 쪽도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자동차의 전체적인 파이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 뭐 몇몇 뭐 글로벌 회사를 제외하고는 자동차 업체 전반적으로 좀 좋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예. 네네. 이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뭐 단기 트레이딩을 뭐 현대차로 하기는 뭐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뭐 현실적으로 봤을 때. 다만 지금 가장 많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몰려 있는 구간이 20만 원 하회하고 18만 원 하회하고 15만 원 하회했을 때 그때 매수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회복을 할 것이라는 이제 그런 기대 때문에 그때 이제 수급 약간 뭐랄까요 박스권 매매를 이제 하셨던 건데 박스권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내려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온 거죠.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의 회복을 좀 뭐 기대하기에는 뭐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뭐 밸류의 실적이 계속해서 안 좋아질 걸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PR 밸류가 5배, 6배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트레이딩으로 이거를 접근하기에는 너무 우리가 기대 수익률이 낮은 그런 부분에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글쎄 뭐 조금 물타기라 그럴까요? 어느 정도 좀 매수 단가를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충분히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본다 그러면 현대차에 대해서 좀 공격적으로 보기에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공격적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흐름은 더 이상 최악의 경우로 나빠질 가능성은 없다라는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현대차는 결론 지으면 시장보다는 강세로 갈 수 있는 여력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시장이 현재는 코스피가 보합권, 코스닥 역시 보합권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은 어제와 다를 바가 없지만 일단 뉴욕 증시가 쉬어가니까 시장이 크게 변동성을 나타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 정리해드리도록 하죠. 오픈 스튜디오 최민지 캐스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개장 특징주입니다. 개장 전 LG화학과 LG생명과학이 합병을 추진한다는 보도 있었죠. 이에 LG생명과학과 LG생명과학 우선주가 나란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LG생명과학 5.24% 상승한 7만 2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또 LG생명과학 우선주도 오늘 상승세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LG전자는 LG화학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한진그룹주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사태로 벌어진 물류 대란에 대해서 한진그룹이 책임을 지기 위해서 5천억 원 규모의 지원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에 한진그룹주들도 등락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진해운이 급등하는 한편 한진칼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한진칼 현재 5% 이상 빠지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세진중공업 살펴보겠습니다. 세진중공업은 조선업의 구조조정 수혜주로 떠오르면서 오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6%가량 오르면서 3,715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선박의 인도 지연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이 국내로 수주가 집중되면서 수주량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좀 주가를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상장 첫날을 맞은 자이글, 공모가보다 높은 가격에서 거래 시작했지만 하락 반전했습니다. 현재 자이글 3.6%가량 하락하면서 낙폭을 다소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멜파스 살펴보겠습니다. 이 멜파스는 상반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한 데 이어서 이 신제품 출시 기대감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저전력 통신 반도체 그리고 전원관리 반도체 등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제는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 살펴볼 차례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에 관심 갖고 있을까요? 투자 아이디어 찾아보도록 하죠. 정강훈 팀장님, 어떤 종목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네, 저는 CJ 제일제당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상당히 브로커들이 좋아하는 선호도가 높은 음식료 업종 중 대표 종목이긴 한데 뭐 최근 들어서 음식료 업종 전체적으로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좀 시장에서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주가가 계속해서 지금 40만 원 밑에서 지금 형성돼 있는 그런 좀 답답한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잘 나가는 쪽이 있으면 반대되는 흐름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음식료 업종의 경우에는 좀 반대되는 흐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은 뭐 여러 번 언급이 됐었습니다만 뭐 그 연결 실적 기준으로 컨센서스 대비 아주 무난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3분기에도 저는 뭐 충분한 그 실적에 대한 신뢰성은 아주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좀 싶고요. 특히나 이제 식품 사업 부분, 뭐 간편 가정식이니 뭐니 뭐 이런 것들 다 떠나서 그냥 다 이렇게 좀 뭉뚱그려서 봤을 때 식품 사업부의 실적의 호조세가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실적을 맞춰주는 그런 이제 원동력이 됐습니다. 근데 좀 바이오 쪽 그러니까 뭐 라이신을 비롯해서 뭐 효소 이런 쪽에 그 아미노산 쪽이 매출액이 다행히 뭐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좀 나왔었던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봤을 때는 하반기에는 2분기에 어느 정도 좀 버텨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른 실적이 예상된다라는 그런 레포트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가가 내릴 만큼 내렸다. 뭐 이렇게 좀 보는 그런 관점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멀리 가지 않고 당장 내년 실적만 보더라도 PR 14배 정도입니다. 과거의 평균치 대비 한참 밑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만큼 실적 대비 주가가 좀 먼저 갔고 올라오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그 요인은 아무래도 음식료 업종에 좀 대표적인 성격이 있고, 음식료 업종은 이번 상승장에서 철저하게 외면을 당했기 때문에 어떤 수급에 의한 그런 힘을 못 빠졌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좀 매수가 다시금 좀 들어오고 있는 뭐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급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런 좀 뒷받침이 된다고 한다면 낮은 밸류에이션, 높은 실적 예상치 그리고 수급 뭐 이렇게 좀 놓고 본다면 주가가 자극받지 못할 이유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보였었던 뭐 40만 원 중반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40만 원대까지의 어렵지 않은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대형주 중에서는 좀 한 발 뒤로 떨어져 있는 음식료 업종의 대표 종목은 우리가 눈여겨 볼 필요는 있다. 이런 논리에서 오늘은 CJ 제일제당 관심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음식료 업종에 있는 종목을 확인해 봤습니다. CJ 제일제당이었고요. 이번에는 김경원 PB의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저는 테크윙이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뭐 IT 쪽 이제 그 장비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우선은 이제 낸드나 디램 쪽에서 이제 투자가 전방 쪽에서 투자가 들어갈 때 반도체를 생산하게 될 텐데, 그 생산하는 반도체를 양품과 불량품을 이렇게 나누는 테스트 핸들러를 생산하는, 그러니까 후공정단에 들어가는 장비 업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이제 주식을 매입을 할 때 세 가지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데, 첫 번째는 성장성이고, 두 번째는 저평가 매력, 그리고 세 번째는 저가 매수, 그러니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가, 이 부분들인데, 우선은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선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2D에서 낸드 쪽 시황을 보면 삼성전자가 이제 2D에서 3D 낸드로 이제 전환을 좀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낸드 시장에서 3D 낸드를 빨리빨리 투자를 해줘야 낸드 시장에서 도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도시바 이런 이제 낸드 업체들이 앞으로 투자를 할 텐데, 지금 삼성전자가 너무 독보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그리고 도시바 이런 그 업체들 같은 경우가 투자를 굉장히 활발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테크윈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는 테스트 핸들러를 납품을 안 하지만 그 외의 업체들한테는 거의 다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삼성전자 이후에 세컨드 업체들이 투자를 활발하게 진행을 했을 때 낸드 그 캐펙스는 굉장히 좀 많이 확대가 될 수 있다. 여기에 따른 수혜가 좀 예상된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저평가 매력인데 상반기에 누적 영업이익이 194억 원이 나왔습니다. YOY로 보면 상반기만 합산해서 보면 거의 2배가 성장하는 100%가 성장하는 수순이 나왔고, 올해 누적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00억대 후반 정도 추정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퍼밸류로 보면 한 8배 수준까지 좀 빠진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저가 매수가 가능한 부분들인가. 9월 6일부터 BW 물량,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부터 BW 물량이 지금 출회가 됩니다. 대략적으로 77만 주가 출회가 되고, 요거 다 나오면 잔액이 3만 주밖에 안 나오는데, 요 BW가 마무리되면 이제 최근에 이제 조정받는 부분들이 그러한 이유인데, BW 출회가 마무리가 되면 13,000원 이하권역에서는 충분히 기관 쪽이나 외국인이 장기 성장성을 보고 좀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에 약간 좀 집중이 돼 있는 낸드 캐펙스긴 하지만 2016년 하반기 이후를 보면 마이크론이 투자를 하고 SK하이닉스가 지금 48단 양산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투자가 된다면 테크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J제일제당과 테크윙 두 전문가의 관심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이 두 보내드리도록 하죠. IBK투자증권 판교스탁 라운지 정경민 팀장, 메리츠용금증권 본사 영업부 김경원 PB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후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이 회담에서 두 정상은 최근 핵 미사일 위협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진그룹이 법정 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에 대한 긴급 자금 수혈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진그룹은 하역비 지원이나 항공 물류 수송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채권단인 산업은행과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오늘 오전 새누리당과의 당정 간담회에서 한진해운 법정 관리로 빚어지고 있는 물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선박을 신속하게 투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LG화학은 바이오 사업 강화를 위해 LG생명과학과의 합병을 검토 중이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반기 아주 중요한 투자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배당주 투자 전략을 들 수 있겠지요. 9월부터 10월까지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는 이 배당주에 대한 전략을 오늘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교보증권 김지혜 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배당주가 더욱더 좀 주목을 받고 있고 시기상으로도 좀 더 빨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유가 있는 걸까요? 네, 보통 9월에서 10월에 배당주 투자가 관심을 받는 이유는 국내 기업의 대부분이 12월 결산법인이고 또 배당이 기말에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난해 국내 기업의 이익 증가와 또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시행되면서 작년 배당이 크게 증가한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도 배당이 더 증가할 가능성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주목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특히 코스피 200 내에서 포스코와 한원시스템은 분기 배당제를 도입하는 등 주주 환원 정책이 자사주 매입 소각과 함께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투자자들의 관심은 일반 주식형 펀드의 자금 이탈에도 불구하고 중소형주와 또 배당 펀드 쪽에는 자금 유입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배당 수익률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가요? 네, 지난해 늘어난 배당 수익률은 코스피 기준으로 1.61%, 또 코스피 200 기준으로는 1.68%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배당 수익률은 이 수준에서 유지되거나 또는 최대 1.76%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3년간 배당 지수 성과는 배당 성장 컨셉의 지수가 성과가 좋았다고 하는데 올해 배당 트렌드는 좀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지속되고 있나요?
네, 올해 배당 트렌드는 좀 바뀌는 면이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코스피 중에서는 이제 배당 성장 지수의 성과가 좀 압도적이었는데요. 배당 성장 지수뿐만 아니라 코스피 우선주 지수 역시 좀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올해는 성장주보다는 대형 가치주 쪽에 시장에 관심이 쏠리면서 성장주 쪽에서 차익 실현이 진행되었고 또 이로 인해서 배당 성장 지수와 또 우선주 지수의 성과가 좀 부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올해는 코스피 200 고배당 지수의 성과가 제일 좋았는데요. 코스피 200뿐만 아니라 KLX 고배당 지수, 또 코스피 고배당 지수의 성과도 좋았기 때문에 좀 올해의 트렌드는 대형주와 또 고배당주에 좀 관심이 집중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배당주 투자의 타이밍 굉장히 중요해야 합니다. 9월 지금 초순인데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을까 어떤가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의 배당이 12월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좀 9월 이후에 관심이 고조되는 경향이 좀 있는데요. 저희가 배당 수익률 팩터를 기준으로 1분위 포트폴리오, 즉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참조한 결과 4분기에는 수익률이 좀 저조한 경향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평균과 지난 3년 평균을 비교하면 배당주 1분위 포트폴리오의 월별 수익률이 10월이 가장 좋았다가 9월로 좀 당겨지는 경향을 좀 관찰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향은 투자자들이 좀 더 빨리 배당주 투자에 나서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런 월별 포트폴리오 수익률 경향은 배당 관련된 지수들도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0월 이후에 월별 수익률이 좀 부진한 경향을 관찰할 수 있고요. 또 가장 좋은 월별 수익률이 좋은 월 같은 경우에는 3월에서 7월 정도에 우리가 보통 생각하지 않았던 기간에서 수익률이 좋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 투자에 나서시려면은 9월에 단기 투자를 결정하시거나 또는 이미 충분히 하락하고 난 이후인 12월 이후 투자하는 것이 자본이득 측면에서는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팁인 것 같습니다. 9월에는 단기 투자 그리고 12월 이후에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보자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종목을 살펴보죠. 배당 투자 유망주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올해의 트렌드가 대형주와 또 고배당주에 좀 관심이 많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대형주 중에서도 이익 성장과 또 배당 확대, 또 높은 배당 수익률이 기대되는 종목에 관심을 가지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업종면에서는 전통적인 고배당 업종인 에너지, 유틸리티, 통신 등에 관심을 가지시는 편이 좋겠고요. 철강과 화학, 또 IT 가전, 또 금융 업종도 높은 배당 수익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코스피 200 내에서 고배당 주식을 좀 스크리닝한 결과 하이트진로나 NH투자증권, 기업은행, SOL, 현대차, GS, 기아차 등이 2% 이상의 높은 배당 수익률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배당주 어떤 것들이 있는지 탑픽 종목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교보증권 김지혜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각국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시장 분위기와 함께 미국 금리 인상 이슈도 짚어보는 큰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증권 임노중 투자분석팀 팀장과 함께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제지요.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 시진핑 예. 중국 주석이 이 사드와 관련돼서 반대 입장을 확고하게 나타났습니다. 중국 내수주들이 약세를 기록을 했는데 현 시점에서 중국 관련주들은 어떻게 살펴봐야 될까요? 일단 중국 관련주들이 사드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고 지난 7월부터 약세를 나타냈는데 전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이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을 했습니다. 어저께 보면은 종합주가지수가 약 22포인트 상승한 가운데서 유독 이게 화장품이나 엔터주 중국 관련주들이 약세를 나타냈는데요. 물론 사드 문제가 중국 관련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화장품이나 엔터주들이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는 판단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이나 코스맥스 이런 화장품주들은 지금 현재 P/멀티플이 약 30배가 이상인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엔터주들도 20배 이상인 걸로 보여집니다. 사드 문제로 중국 관련주가 일시적으로 하락했다면 이건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보여집니다만은
이 사드 문제를 배제하더라도 지금 중국 관련주들은 주가가 너무 오버밸류 돼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분간 주가 약세는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해 보입니다. 언제쯤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지난 주말에 나온 8월 미국의 고용 지표가 별로 좋지 않게 나오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낮췄습니다. 8월 고용은 신규 고용이 15만 1,000명, 그다음에 실업률은 4.9%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고용 지표 측면에서 보면 이미 미국의 고용은 완전 고용 상태라서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미국의 금리 인상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미국 경제가 추가 금리 인상을 감내할 수 있는가에 문제인데요. 그런데 미국의 지난 2, 4분기 성장률은 정기비 연율로 1.1입니다. 아직 미국 경제가 굉장히 저조한 성장이고 그다음에 선순환 구조로 이전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직은 미국 경제 좀 더 지켜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금년에 9월달에 금리 인상보다는 12월달에 여전히 금리 인상이 가능성이 높은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12월 쪽으로 무게중심을 좀 옮기셨고요.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 일관성이 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월 수급 방향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일단 8월 말에 외국인들이 상당히 좀 매수가 약해지고 그다음 최근에 하고 다시 매수가 강해지고 있는 모습인데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 들어올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일단 금년에 외국인들의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이미 9.4조 원이라는 대규모 자금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국내 경기를 보면 모멘텀이 약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향후에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른 달러와 약세를 감안을 해보면 점차 외국인 매수는 약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는 조절될 전망으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9월 시장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죠.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요? 전일 종합주가지수가 2063을 기록을 했는데 종가 기준으로 연중 최고치입니다. 그렇지만 국내 경기 모멘텀이 약하고 또한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고려를 해보면 국내 증시의 추가 상승은 제한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 시마다 좀 현금 비중을 높이는 전략이 맞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삼성전자가 신고치를 계속 기록하면서 이제 8월달 들어갔고 외국인의 차익 실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좀 세컨티어들 그러니까 현대차나 LG화학, 포스코 이런 종목들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 시장이 추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현금 비중을 높이고 대형주 위주의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유아증권 투자분석팀 임노중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장의 움직임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상승 반전해 있고요. 코스닥도 0.24%대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움직임 나쁘지 않습니다. 수급을 살펴보면 일단 외국인들 거래소에서 139억 매수고요. 기관은 갈수록 매도 규모가 좀 짙어집니다. 291억 매도입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형주 삼성전자 오늘 0.3%대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오늘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한국전략도 오름세, 현대차도 지금 반전을 위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네이버는 오늘도 상승세를 기록합니다. 이제 87만 원대까지 치솟았고요. 네이버 52주 신고가 또 한 번 경신을 했습니다. 현대모비스, SK텔레콤, 기아차는 상승이고 LG생명과학의 합병을 검토 중인 LG화학은 오늘 3%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LG생명과학의 움직임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5.8%대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기대감을 더해가는 모습입니다. 코스닥까지 살펴보죠. 셀트리온입니다. 오늘 상당히 분위기 좋은데요. 2% 이상의 강세 국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CJ ENM, 메디톡스 등은 약세를 기록을 하고 있죠. 셀트리온의 강세는 LG그룹의 바이오 살리기와 취지가 맞닥뜨려지면서 바이오 시장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해집니다.
이어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컴투스도 2.3%대 상승세고요. 오늘 제약바이오 움직임 좋은데요. 대화제약이 4.6%대 강세 올라가면서 4일째 급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먹는 항암제를 개발했다는 소식과 함께 주가는 상승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익홀딩스 같은 종목들도 바닥권을 다지고 있습니다. 원익 IPS가 삼성전자와 240억 원 공급 계약을 기록을 했다라는 소식에 지주사인 원익홀딩스도 상승세를 기록을 하는 모습이고요. 오늘 움직임 새로 상장한 기업입니다. 자이글 같은 경우에는 6% 이상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초가가 다소 높게 형성되면서 주가가 약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공모가는 11,000원인데요. 공모가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시장 움직임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어지는 10시 증시라인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증시라인 10에서는 단숨에 정고점까지 올라간 코스피 지수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과 함께 그에 대한 대응 전략 세워봅니다.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종목 분석에서는 SSD 수요 급증의 수혜를 입을 이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텐데요. 한국투자증권 IM6U 온스탁팀 김성훈 팀장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잠시 후 10시 증시라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짜 무한이라고요? 통화에 문자까지 무한? 데이터도 무한이라고요? 비싼 요금제의 벽을 완전히 뛰어넘다. 통화 무한, 데이터 무한. 100번, 200번을 통화해도 무한. 100건, 200건을 보내도 기본 제공. 데이터는 무한으로. 놀라운 KT의 도전이 또 한 번 일냈습니다. KT 안심 데이터 요금제로 만나는 삼성 노트5. 12주 연속 스마트폰 판매 1위 삼성 노트5. 약 1초 안에 빠른